설마 내 아이들? 당신이 여기 왜? 새벽 4시 실려온 응급분만실, 그곳에서 유진의 전남편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준호는 운명처럼 주치의가 되어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기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왜 혼자 고통 속에 아이를 낳고 있는 걸까요? 태어난 쌍둥이 아기들의 왼쪽 눈가엔 준호에게도 준호 아버지에게도 있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별 모양의 검은 점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유진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으윽! 유진의 걸음이 멈췄어요. 배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점점 강해졌어요. 유진은 가로수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지만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아스팔트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터지는 느낌이 왔어요. 따뜻한 액체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양수였어요. 안 돼. 지금은 유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으로 누웠어요. 차가운 땅이 뺨에 닿았습니다. 통증이 멈추지 않았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한 여성이 달려와 유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 임산부세요? 지금 아기 나오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양수가. 유진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여성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119죠? 여기 임산부가 쓰러져 있어요. 지금 당장 구급차 보내주세요. 위치는 제일 편의점 앞이요. 빨리요. 전화를 끊고 여성이 유진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곧 와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유진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보였어요. 구급차가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어요. 산모분 여기 계십니까? 네, 여기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진통 간격이 짧습니다. 빨리 옮겨야 해요. 유진을 들것에 올렸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급차 안으로 실렸어요. 문이 닫히면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보호자는 계십니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없어요. 혼자예요. 구급대원이 유진의 손을 가볍게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밝은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산모 들어옵니다. 쌍둥이 임신 36주, 조기 진통.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들이 뛰어왔어요. 들것을 밀면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실렸어요. 산부인과입니다. 분만실로 바로 가세요.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갑고 밝은 불빛이 쏟아졌어요. 유진은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모니터를 연결하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아 심박 불안정합니다. 제왕절개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요. 급박한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의사였습니다. 손을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장갑을 끼고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산모를 봤습니다. 유진도 그 남자를 봤어요. 마스크 너머로 스친 시선.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또 유진을 가장 슬프게 했던 그 사람이란 걸. 8개월 만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 씨. 유진의 입술이 떨리며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차트를 쥔 손이 떨렸어요. 유진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선생님, 시간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시 의사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제왕절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등에 주입됐어요. 하반신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첫째 나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작은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으앙.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째도 나옵니다.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두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남자 쌍둥이입니다. 간호사가 밝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신생아들을 확인했어요. 손가락을 세고 발가락을 세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첫째 아기의 왼쪽 눈가에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둘째도 확인했어요. 똑같았습니다. 왼쪽 눈과 같은 위치에 별 모양 점. 준호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별점은 준호 자신에게도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있었습니다. 정씨 집안 대대로 내려온 표식이었어요. 이럴 수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다시 봤습니다. 작은 얼굴, 작은 코, 작은 입, 그리고 왼쪽 눈가의 별점. 설마 이 아이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봉합 들어갑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정신을 차렸어요. 수술을 마저 진행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아기들은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준호는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숨을 쉬고 있었어요. 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내 아이들?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회복실에서 유진이 눈을 떴습니다. 제 아기들은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신생아실에 있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가운을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스크도 벗었어요. 8개월 만에 제대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준호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 오래, 너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왼쪽 눈가에 별점이 있더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있는 그 별점. 아버지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는. 준호는 유진을 똑바로 봤어요. 혹시
내 아이들이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 아이 아니에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준호는 뒤돌아섰습니다. 알았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유진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미안해. 작은 속삭임이 빈 병실에 울렸습니다.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던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별점이 왼쪽 눈가에 별 모양점, 정씨 집안 대대로 내려온 표식, 그리고 시기도 이혼한 지 8개월, 아기들은 36주 조산. 계산이 맞았어요. 설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준호는 신생아실로 향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기들의 구강 점막 샘플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자신의 샘플도 준비했어요. 검사실로 직접 가져갔습니다.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검사실 직원에게 건넸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검사실로 향했어요.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선생님.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친자관계 불일치.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구겨 쥐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한테 간 여자인데 혹시나 하는 기대를. 바보같이 준호는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은 회복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들 생각뿐이었어요. 아기들이 보고 싶어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유진아. 준호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기들 상태를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첫째는 건강해. 아무 문제 없어.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둘째가 어떤데요? 유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대혈관 전위증이라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야. 준호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심장에서 나가는 두 개의 큰 혈관이 서로 바뀌어 있는 병이야. 산소가 온몸으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 청색증이 나타나고 있고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빨리 동맥 전환술을 해야 해. 늦어지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기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지금 중환자실로 가볼래?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유진을 휠체어에 앉혔어요. 준호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인큐베이터들이 보였어요. 저기 보이지? 준호가 가리켰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기가 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기가 동생이야. 유진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동생인 아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갑박에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피부가 파랗게 보였습니다. 별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울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6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미자였습니다. 준호의 어머니이자 이 병원의 이사장이었어요. 미자는 유진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곧장 신생아실 유리창으로 다가갔어요. 아기들을 봤습니다. 시선이 아기들의 얼굴에 멈췄어요. 왼쪽 눈가의 별점을 확인했습니다. 미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역시 미자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내 사무실로 와. 지금은 환자 보호자와. 지금 당장. 미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유진을 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 씨. 준호가 미자를 따라갔어요.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았어요. 다시 유리창을 봤습니다. 작은 아기가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미자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예.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좀 따라와. 할 이야기가 있어. 미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유진은 휠체어를 스스로 밀며 따라갔어요. 빈 상담실에 도착했습니다. 미자가 문을 닫았어요. 앉아. 미자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휠체어에 앉은 채였어요. 미자는 의자에 앉아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둘째 아기 상태가 심각해. 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TGA라는 병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수술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술이 안 되면 미국으로 보내야 해. 그럼 비용은 몇 억이 들어.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너 그 돈 있어?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없겠지. 시장 국밥집에서 설거지하고 편의점 알바하는 애가 무슨 돈이 있겠어. 미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둘이야. 둘? 너 혼자 어떻게 키울 건데? 미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아기 둘 키우는데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알아?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살리고 싶니? 아기들 살리고 싶어? 미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에서 키워야 해. 우리가 키워야 아기들이 살 수 있어. 그게 무슨...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조용히 떠나.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기들은 나한테 맡기고 내가 책임지고 수술해서 살릴 거야. 준호한테도 이제 제발 나타나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너 일부러 우리 병원으로 온 거니?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기들인데요.
제가 낳은 아기들이에요. 그래, 낳긴 했지. 하지만 키울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미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돈 없는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아기들 굶기고 죽게 할 거야?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봐. 뭐가 아기들한테 좋은지. 미자가 일어섰습니다. 시간 없어. 둘째는 빨리 수술해야 하니까. 미자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유진은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둘째 아기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어요. 별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첫째는 달이, 둘째는 별이. 별아, 엄마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무 못나서 미안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 손으로 유리창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너 살릴 수가 없어. 엄마 혼자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이마를 유리창에 댔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해, 별아. 달아, 엄마가 너희들 너무 사랑해. 유진은 유리창 앞에서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와서 유진을 휠체어에 앉혔어요. 회복실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자가 상담실로 유진을 불렀어요. 유진은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결정했어? 미자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떠날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기들, 잘 부탁드려요. 미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친권 포기 각서야.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유진은 펜을 종이에 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박유진. 세 글자를 쓰는데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잘 생각했어. 미자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퇴원하면 바로 떠나. 아기들한테 다시 오지 말고.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자가 나갔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기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년 전이었습니다. 유진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식판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했어요. 고아원을 나온 뒤 이렇게 일자리를 준 병원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유진은 식판을 나르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쿵! 식판이 떨어졌어요.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이 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안 보고 갔네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다치진 않으셨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통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자주 구내식당에 왔습니다. 유진을 보러 온 거였어요. 유진도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석 달 후였습니다. 준호가 유진에게 고백했어요. 유진 씨,
나랑 사귈래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가진 것도 없고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유진 씨가 좋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준호는 유진을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유진도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유진, 나랑 결혼하자. 하지만 준호 씨 부모님이 절 좋아하실까요? 유진은 걱정이 됐어요.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어머니도 유진 만나면 좋아하실 거야. 준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준호가 미자에게 유진을 소개했을 때였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뭐, 고아? 미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어머니. 유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밥이나 퍼주던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고? 미자가 비웃었습니다. 너 미쳤어? 당장 헤어져. 어머니, 저는 유진을 사랑해요. 헤어질 수 없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랑? 서울대 의대 나온 애가 고아랑 사랑 수준이 맞는다고 생각하니? 미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보답이야? 어머니,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유진을 봤어요. 미안해, 유진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하지만 미자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호는 결심했어요. 유진아, 우리 결혼하자. 어머니가 반대하시지만 나는 너랑 살고 싶어. 하지만 준호 씨, 괜찮아. 나만 믿어.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을 얻었어요. 낡았지만 두 사람에겐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자가 알게 됐어요. 뭐, 결혼했다고? 미자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유진이밖에 없어요.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어디 너 혼자 내 도움 없이 살아봐. 내일부터 병원에 나올 필요도 없고 집에서도 나가. 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카드도 다 정지시킬 거야. 한 푼도 안 줘. 준호는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도 나왔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있었어요. 미안해, 유진아. 내가 너까지 힘들게 했어. 준호가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우리 함께 이겨내요. 유진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준호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의사였던 준호가 배달원이 됐어요. 하지만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두 사람은 단칸방에서 행복했습니다. 미자는 경제적 지원을 끊으면 준호가 못 버티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용서를 빌며 다시 집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배달 일을 하면서도 유진과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미자의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 둘을 갈라놔야겠어. 비서실장. 미자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네, 이사장님. 준호와 그 여자 갈라놓아야 해. 방법을 찾아.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유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진 씨, 저 병원 비서실인데요. 이사장님께서 유진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저를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대요. 지금 호텔에서 외부 미팅 중이신데 거기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유진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부르시는데 안 갈 수 없었어요. 혹시 준호 씨와의 결혼을 인정해 주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유진은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정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쓰러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유진이 급하게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남자가 유진에게 기댔어요. 남자는 곧 괜찮다며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남자가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이상했지만 그냥 돌아왔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미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유진의 아버지였습니다. 15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였어요. 유진이 10살 때 어머니를 때리고 떠난 사람.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진 아버지시죠? 미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저를? 아버지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딸 때문에 왔어요. 돈 많이 필요하시죠? 미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럼 돈 드릴게요. 뭘 하면 되는데요? 우리 아들한테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자가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나 유진 아버지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유진 아버지시라고요? 그렇소. 유진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이가 저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야 부끄러워서 그랬겠죠. 나 같은 아비가 있다는 게. 유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솔직히 말하죠. 유진이 당신한테 시집 온 건 돈 때문이요. 뭐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래 동거남이 있었어요. 그 남자랑 살다가 당신이 의사에 돈 많다고 하니까 갈아탄 거지. 그럴 리 없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이요. 내 딸이 얼마나 꿍꿍이가 많고 음흉한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소. 아버지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유진이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남자에게 기댄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동거남이요.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준호는 사진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나갔어요. 준호는 사진을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미자가 유진을 불러냈습니다. 카페였어요. 유진은 긴장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준호를 찾아왔더라. 미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 이쁜 딸 데려갔으니 돈 달라고 고하라더니 넌 참 거짓말도 참 능숙하게 하더라. 저는 아버지랑 인연 끊긴 지 15년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네가 너무 싫었어. 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어떤 앤지 알지? 서울대 의대 수석, 집안의 자랑이었어.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너 만나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 뛰고 이 냄새나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 미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이런 걸 사랑이라고 부르니? 넌 준호 인생을 통째로 망친 거야.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준호 씨, 유진이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준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게 뭐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 행복하게 살아.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유진은 준호를 붙잡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은 유진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뭐요? 위자료입니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거 내가 받을게요. 내 딸 키운 값이지. 아버지는 돈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며칠 후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월세 밀렸어요. 내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유진은 돈이 없었습니다. 단칸방을 나왔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시장 국밥집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어요.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혼자서 묵묵히. 이혼 후 준호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자가 다시 받아준 거였어요. 하지만 병원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준호 선생님이래. 서울대 의대 수석이었다면서? 맞아. 근데 고아 출신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했대. 진짜? 그것도 바람 피워서? 간호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못 들은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석, 3대 독자, 병원 후계자. 그런 타이틀들이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됐어요. 수술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 선생님 괜찮으세요? 동료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에 손이 떨렸어요. 메스를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준호는 수술실을 나왔어요.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졌어요.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자가 불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미자는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재벌가 딸이었어요. 준호야, 인사해. 이분이 회장님 따님이셔. 미자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 내내 미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듣지 않았어요. 음식을 먹는 척만 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미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그때 손이 물잔을 쳤습니다. 물잔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졌어요. 깨졌습니다. 쨍그랑. 죄송합니다.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자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언제까지 그럴 거니? 뭘 말씀이세요? 유진 그 애. 언제까지 생각할 거냐고. 미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생각 안 합니다. 거짓말. 내 눈빛 보면 알아. 미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은 처음부터 너 돈 보고 접근한 거야. 동거남 있었다잖아. 그 아버지 입으로 직접 말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회야. 툭 털고 다시 시작해. 더 좋은 사람 만나. 어머니, 저 피곤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사랑? 아직도 사랑 타령이니? 미자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줘? 결혼은 기회야. 어리석게 굴지 마. 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준호는 차를 몰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단칸방 앞으로 갔어요.
유진과 살던 집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창문을 봤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이미 다른 사람과 있겠지.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산으로 갔어요. 혼자 등산을 했습니다. 정상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돌길이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1년 전이었습니다. 유진과 함께 이 산에 왔었어요. 준호 씨, 저기 꽃 봐요. 유진이 웃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예쁘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꽃이요? 아니, 너. 준호가 웃었어요. 유진이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발을 뒤로 물렸어요. 한 발, 그리고 한 발 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목이 헛디뎠어요. 낙엽이 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미끄러웠어요. 준호의 몸이 뒤로 쓰러졌습니다. 절벽 옆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몸이 굴렀어요. 돌부리에 팔이 부딪혔습니다. 허리도 강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계속 굴렀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나무들이 지나갔어요. 새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모든 게 멈췄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져 있어요. 등산객이었어요. 구조대가 와서 준호를 들것에 실어 산을 내려갔습니다.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뛰어왔죠. 환자 들어옵니다. 두부 외상, 의식 저하. 준호는 검사실로 옮겨졌어요. MRI와 CT 촬영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담당 전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준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머리 외상은 다행히 경미합니다.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골반 부위를 강하게 부딪히셨습니다. 고환 혈류 손상이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준호는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떨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건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시각 유진은 작은 자취방 욕실에 있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아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전기장판 하나뿐이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국밥집으로 출근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데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 좀 더 빨리 해. 사장님이 재촉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이 되면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한밤중까지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새벽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배를 만졌어요. 조금만 버티자. 엄마가 지켜줄게.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혼자였어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남편과 함께 온 임산부들이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박유진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초음파 보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졌어요. 기계가 움직였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쿵쿵. 작은 심장 소리였어요. 유진의 손이 입가로 올라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겠다. 그치. 눈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봤습니다. 준호의 번호가 있었어요. 지우지 못한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어요.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눌렀다가 멈췄어요.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안 돼 말하면 다시 흔들릴 거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 씨는 행복해야 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유진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더 이상 준호 씨 인생을 망칠 수 없어.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거리가 지나갔어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시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을 거야.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병원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어. 준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닿지 못한 마음들은 각자의 상처 속에서 조용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둘째 별이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청색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 70%로 떨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불규칙한 심박수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알람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준호가 뛰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채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소아심장외과 담당 의사가 준호를 봤습니다. 눈빛이 무거웠어요. 48시간 안에 동맥 전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별이가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외과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제 은사님이세요. 부탁드려 볼게요. 간호사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중환자실 앞으로 왔어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달려왔습니다. 준호가 유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오랜만의 재회였지만 서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아는 교수님한테 부탁할게. 국내 최고의 소아심장외과 의사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 꼭 살려줄게. 내가 책임질게. 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 너무 고마워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준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유진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미자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예. 미자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내 사무실로 와. 지금 당장. 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휠체어를 돌렸어요. 준호를 뒤로하고 미자를 따라갔습니다. 이사장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미자는 책상 앞에 섰고 유진은 휠체어에 앉은 채였습니다. 별이 수술 내일 들어가. 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집도하신대. 준호가 부탁했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자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내 아이 벌써 죽었어.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야. 수술 후 관리비까지 합치면 억 단위야.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너 이미 친권 포기 서류에 서명했어. 약속했잖아. 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살려주면 떠난다고. 이제 우리가 약속 지켰으니 내 차례야.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퇴원하면 바로 짐 싸서 나가. 한시라도 빨리. 아기들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최고로 키울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걸 해줄 거야. 그게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거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떠날게요. 미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 유진은 휠체어를 돌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유리창에 다가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별아, 달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둘째 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갑박에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엄마야. 엄마가 너희 살리러 떠나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너무 못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유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사랑해. 우리 아기들.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별아, 수술 잘 받아야 해. 꼭 건강해져야 해. 유진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달아, 동생 잘 지켜줘. 엄마 대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유진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손을 뻗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별이야, 달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어요. 엄마는 멀리서라도 너희들 생각할게. 평생. 유진의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미자가 조용히 준호 옆에 나타났습니다. 불쌍해서 그래. 미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동정이면 그만둬. 저 아이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 준호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봤잖아. 내 아이가 아니야. 미자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련 남길 시간 없어. 저 애는 내 인생과 상관없는 애들이야.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유진의 뒷모습이었어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한 걸음도 가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휠체어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준호는 그 뒷모습만 붙잡듯 바라봤습니다.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펴졌어요. 다시 쥐었다가 또 펴졌습니다. 유진아.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준호는 혼자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유진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는 고요했어요.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아병동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별이와 다리를 보고 왔어요. 두 아기 모두 잘 자고 있었어요. 한 병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침대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태호였습니다. 병원 비서실장이었죠. 태호는 아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빠가 지킬게. 조금만 버티자.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힘없이 눈을 떴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태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도련님. 태호가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괜찮습니다. 앉아 계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작게 웃었어요.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치가 많이 떨어졌네요. 태호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항암 치료가 잘 안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차트를 내려놓았어요. 아이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치료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수치 다시 오를 겁니다. 아주 잘 버티고 있어요. 준호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련님,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지난번 치료비 도와주신 거 잊지 않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태호를 봤어요. 치료비는 재단에서 지원했습니다. 비서실장님은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드님 꼭 나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비서실장님?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호는 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아드님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병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한 번 더 보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습니다. 도련님,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네, 비서실장님. 그때였습니다. 태호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비서실장님, 왜 그러세요? 급하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일어나세요. 준호가 태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사장님, 지시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뭘 하셨다는 거예요? 유진 씨의 불륜 사진. 태호의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습니다. 제가 조작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바꿔치기 했습니다. 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권 서류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치료비 때문에 거절을 못했습니다. 태호가 바닥을 쳤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아들 살려주신다고, 치료비 다 대주신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호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어요.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같은 아버지 입장으로 더는 도련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이사장님의 압박에 유진 씨는 도련님의 미래를 위해 떠나셨던 거예요.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유진 씨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태호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꺾였어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너졌어요. 그럼 별이랑 다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련님 아이들 맞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가 바꿨습니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바닥을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바닥에 긁혔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온몸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유진이 쓴 글씨였어요. 오래전 단칸방에서 살 때 유진이 써준 쪽지였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종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별이 다리, 휴대폰을 꺼냈어요. 신생아실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기의 이름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별이 다리. 아, 그래서 별이 다리라고 지었구나. 내가 유진이한테 밤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지켜준다고 평생 곁에 있겠다고 했는데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내가 버렸어. 유진이를.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 씨는 단 한 번도 도련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게 이사장님의 계획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유진 씨는 그저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도련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준호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 속 아기들의 사진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내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너를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다 돌려놓을게. 손으로 바닥을 움켜쥐었어요. 꼭 다 돌려놓을게. 준호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태호도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두 남자는 작은 병실에서 각자의 죄책감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초록색 불이 켜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준호를 봤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회복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주 잘 버텨줬어요. 준호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호 선생도 수고했어요. 아버지로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별이, 우리 아기. 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아직 쓰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아빠가 지킨다. 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아빠가 다 지킬게. 그날부터 준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벽 3시였습니다. 병원 전산실이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원장 권한으로 로그인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환자 차트 수정 기록.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준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박유진 환자 차트 수정. 보호자 정보 삭제. 수정자 관리자 개정. 역시 준호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USB에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정규 시간이 아닌 시간의 검사실 출입. 출입자 비서실장 태호.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꾼 시간. 화면을 저장했어요. CCTV 영상 파일도 찾았습니다. 검사실 복도 영상이었어요. 재생했습니다. 새벽 2시 5분. 태호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15분 후 태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복도를 빠르게 걸어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영상을 저장했어요.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실이었어요.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미니였어요. 5년차 간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니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유진 씨, 그분이요. 준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유진 씨가 아이들 보고 울며 계속 서 있었어요. 밤마다 오셨어요.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꿇고 우시면서 아기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오셨어요. 그날 이사장님이 유진 씨를 부르셨던 날이었어요. 미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증언서를 썼어요. 제가 본 것들 다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유진 씨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빼앗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쉬어나왔어요. 미니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증언서를 펼쳤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박유진 씨는 매일 밤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 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기들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유진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재단 감찰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직접 요청한 거였습니다. 이 파일들을 비밀로 보관해 주세요. 준호가 USB를 건넸습니다. 감찰팀장이 받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감찰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들이 수군거렸어요. 뭔가 조사가 들어간대. 누가? 감찰팀이 움직인대. 조용히. 무슨 일이지?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미자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감찰팀이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미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뭘 조사한다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산실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지시했어?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미자는 창밖을 봤어요. 준호.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불안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어요. 그 시각 준호는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 시간에 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별이와 다리를 봤습니다. 두 아기는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별이는 이제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숨을 스스로 쉬고 있었어요. 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별아, 달아, 아빠가 지킨다. 꼭 지킬게.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도 다시 데려올게. 우리 가족 다시 만들게.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조금만 기다려줘, 유진아.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그 자리에 섰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아기들을 지켜보며 서 있었어요. 아빠가 여기 있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대신 아빠가 지킬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집무실이었습니다. USB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산 로그, CCTV 영상, 출입 기록, 간호사 증언서, 태호의 고백. 이제 거의 다 모았어.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친권포기 각서였습니다. 유진의 서명이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이런 서류에 서명하게 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다 무효로 만들 거야. 기다려줘. 준호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금고에 보관했어요. 때가 거의 다 됐어.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매일 밤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별이와 다리가 보였어요. 두 아기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눈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복도에는 준호의 작은 속삭임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기들 곁을 지켰어요. 유진이 매일 밤 섰던 그 자리에서 유진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얼굴, 꼭 다시 찾아줄게.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기다려줘. 조금만. 다음 날, 준호는 여전히 유리창 앞에 서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준호를 봤어요. 선생님,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괜찮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더 있을게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준호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기들과 함께 아빠가 여기 있어. 작은 속삭임이 밤 공기에 녹아들었습니다. 엄마 대신 아빠가 지킬게. 준호의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아기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유진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어머니와 맞서야 한다는 두려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기들을 지키며, 유진을 기다리며,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USB, 서류, 증언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준호는 이사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자.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미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노크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미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의 표정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 봉투도 던졌습니다. 증언서도 던졌어요. 서류들이 책상 위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미자는 USB를 봤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 소리니? 유전자 조작, 사진 조작, 친권 서류 위조. 준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 어머니가 시킨 짓이잖아요. 미자는 침착한 척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널 망친 여자야.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고아 출신이 뭘 알겠어. 내가 널 지키려고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진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절 망친 거라고요.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책상을 쳤어요. 쾅! 서류들이 흩날렸습니다. 펜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액자가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내, 내 아이들까지 어머니가 어떻게... 눈물이 흘렀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세요? 아이들 살리려고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요. 미자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흔들렸어요. 나는 널 위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랑 있으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가난하게 살 거라고. 내가...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뭐라고?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 위한 거라고요? 어머니를 위한 거 아니고요?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절 어머니의 장식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자도 제가 선택하고 제 아이들 모두 지킬 겁니다. 미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유진이는 날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제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저를 사랑해줬어요. 아이들을 위해 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여자라고요. 숨을 고르고 미자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저 소유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준호야, 엄마는... 미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호야. 그런 말을... 준호는 가슴에 달린 명찰을 떼었어요.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무겁게 울렸습니다. 더 이상 절 찾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책상을 짚고 일어섰어요. 사직서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준호가 가방을 들었어요. 법적 문서 보존 청구도 했습니다. 감찰팀도 움직이고 있어요.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들 다 밝혀질 겁니다. 준호야, 잠깐. 미자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준호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복도를 걸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유진아, 조금만 기다려줘.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줄기였습니다. 택시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택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 준호는 그냥 뛰었습니다. 빗속을 달렸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흘렀어요. 신발이 물에 젖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숨이 가빴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유진이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허름한 원룸 건물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2층 끝방, 낡은 문이 보였어요. 준호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졌습니다. 멈췄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준호 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발, 용서해줘. 유진은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별이는 살았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의 아이. 수술 성공했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제 내가 지킬게. 준호의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습니다. 너도 다리도 별이도 내가 다 지킬게.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제발.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용서해줘. 바닥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모든 걸 다 알았어. 어머니가 한 짓.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넌 아무 잘못이 없었어. 날 사랑했을 뿐인데. 아이들 지키려 했을 뿐인데.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유진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일어나요, 준호 씨.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아. 일어나요, 준호 씨. 유진의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휘청거렸어요.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빗소리만 흘렀어요. 유진의 눈에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진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준호의 젖은 옷깃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준호는 유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유진도 준호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을 감쌌어요. 미안해.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유진이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오래, 오래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움이, 미안함이, 사랑이, 후회가 모두 눈물이 되어 흘렀어요. 빗소리만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법원 앞이었어요. 유진은 낡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어요. 손에는 작은 딸랑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별이와 다리에게 사줬던 딸랑이였어요. 꽉 쥐었습니다.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들어가자.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유진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뒷좌석으로 갔어요. 조용히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아, 힘내. 유진은 앞만 봤습니다. 숨을 고르고 또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피고석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미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피고석에 앉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미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응시했어요. 유진은 시선을 떨구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봤어요. 미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듯한 미소였어요. 기립.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착석하십시오.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피고 측은 출산 직후 산모의 동의 없이 신생아를 강제 분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미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이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희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모 박유진 씨가 아이를 두고 사라졌다고 진술하셨죠?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희는 목을 만졌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모두 민희를 봤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떠난 걸로 기억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의 눈이 가늘게 떨렸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추가 질문 없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앉았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유진의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네, 판사님.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증인께서는 정말로 산모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민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법정 앞 모니터가 켜졌어요. 화면에 신생아 중환자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별아, 달아, 엄마가 너희 살리러 떠나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이었어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어요. 민희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만 맞추면 되는 거죠? 민희의 목소리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생각해서라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떠난 겁니까?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민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은 퇴장하십시오. 민희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자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턱선이 굳어져 있었어요.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어요.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호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태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의 이름과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호입니다. 병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해고됐습니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증인께서 제출하신 증거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네. 태호가 USB를 꺼냈어요. 이건 친권 서류 위조 지시 음성 파일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DNA 검사 검체를 바꾼 실험실 출입 로그도 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지시였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준호 선생님은 피해자입니다. 유진 씨도 아이들도. 태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잠깐만요, 판사님. 피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증언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USB는 조작될 수 있고 증인은 해고된 직원으로서 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분해졌어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 측 변호사가 앉았어요. 원고 측 증거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판사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유진의 변호인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파일 생성 일시, 편집 흔적 등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미자의 입술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주먹을 꽉 쥐었어요. 떨림을 멈췄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퇴장하십시오. 태호가 일어났어요. 미자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마지막으로 원고 박유진 씨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손에 쥔 딸랑이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자가 눈을 떴어요.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은 판사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단 한 번도 버린 적 없습니다. 법정이 고요했어요. 저는 가난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미혼모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였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는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유진이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그게 저의 죄라면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유진이 법정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에게서 아이들을 뺏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정 안이 숨죽였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원고는 착석하십시오. 유진이 앉았습니다. 딸랑이를 꽉 쥐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자는 피고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잠시 나가시죠.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변호인이 물러났습니다. 미자는 유진의 뒷모습을 봤어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법정에 모두 모였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까? 유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준호도 주먹을 쥐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어요.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또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친자 확인 결과 99.99% 일치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위탁 양육은 무효로 판결합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유전자 조작 및 친권 서류 위조 사실을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정미자는 형사 기소되며 구속을 결정합니다.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들은 판사가 유진을 받습니다. 친모에게 돌아갑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 준호가 재빨리 손을 받쳤어요. 유진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의 눈가도 젖었어요. 유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법정 안에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 2명을 안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데려가세요. 유진의 팔이 떨렸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히 아기들을 유진의 품에 안겨줬어요. 작은 몸 2개가 유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아기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기들이 엄마 냄새를 맡듯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작은 손이 유진의 옷을 잡았어요. 엄마 왔어. 엄마가 이제 다 지켜줄게.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눈물이 아기들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아기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이제는 절대 안 놓을게. 준호가 옆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별이를 안아들었어요. 작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별이야, 달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아빠가 평생 지킬게. 다시는 놓지 않을게. 별이를 가슴에 안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도. 준호가 유진을 봤어요. 유진아, 너만큼 강한 사람 없어.
이제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유진은 잠시 머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작은 손을 잡았어요. 별이의 손도 잡았습니다. 조용히 준호의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4개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유진의 손, 준호의 손, 그리고 아기들의 작은 손. 우리 애들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감사, 사랑, 속죄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은빛 조명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유진은 다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별이를 안고 있었어요. 두 아기의 작은 발이 꿈틀거렸습니다. 4사람의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한 줄기 빛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출구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스쳤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꽃길만 걸어요. 유진의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4사람은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흔들림 없이 함께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공원이었어요. 쌍둥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별아, 천천히. 준호가 뒤쫓으며 소리쳤습니다. 바보처럼 웃고 있었어요. 유진은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봤어요. 달아, 이리 와. 물 마셔. 다리가 비틀거리며 엄마에게 왔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유진이 다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다리 목마르지? 물을 먹여줬어요. 별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별.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사이로 별 한 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이랑 달이 보여. 다리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가 아이들을 안아 올렸어요.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저기 별이랑 달이 있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준호가 유진을 봤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도 미소로 답했어요. 4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지켜낸 사랑입니다.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지켜낸 준호와 유진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눈물 끝에서 피어난 미소는 가족이란 결국 끝까지 함께 버텨준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사연백일홍이었습니다.